안녕하세요. 유영지입니다. 소상공인 소셜 마케팅 5번째 시간 이벤트 운영하기에 대한 요약입니다. 전 시간까지는 마인드맵을 컨셉 리더라는 걸 썼는데요. 근데, 협업을 할 수가 없어서, 같이 책 쓰시는 분하고 협업이 곤란해서, 그래서, 이번에는 OK 마인드맵 사용하기로 그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옮기는 방법은 나중에 또 그 별도 편을 보시면 되고요. 김상열님, 이성민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박윤홍님하고 홍성권님도 오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박유럼 님이 마인드맵 분리하는 걸 가지고 1, 2, 3까지는 분리를 했는데 이 작업 마무리를 좀 하고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사장 부분을 펼쳐보면 이렇게 큽니다. 그러면 사실 하나에서 이것들이 전부 펼쳐져 있다면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알려드렸던 대로 선택을 먼저 하고 파일 메뉴에 가서 세맵 분리라는 메뉴를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약간 제목을 고쳐줘야 되겠죠. 분리된 독립된 맵이니까요. 소상공인 이렇게 해서 소셜 마케팅 이렇게 하고 예, 적용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면 이 큰 맵이 없어지고 하부 맵이 없어지고 링크로 대체가 됩니다. 이렇게 링크 대체된 상태에서 가볼게요. 클릭하고 갑니다. 자, 이렇게 보면 사장만 이렇게 분리가 된 거를 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분리된 거를 소셜미디어 마케팅 이래 놓으면 나중에 헷갈리니까요. 소상공인 소셜 마케팅 안에서 소셜미디어 마케팅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좀 고쳐주고요. 전체가 또 아직도 사실 작지 않네요. 여기서 더 들어가긴 할 텐데 그래서 선택하고 Alt 홈 이렇게 해주면 전체 맵이 이렇게 줄어드는데 순서가 지금 좀 맞지 않죠?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겠습니다. 1, 2, 3, 4, 5번 옮겨주고 6,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마지막에 있는 건 나중에 사례로 들려고 붙여놓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1번부터 6번까지 해서 분리해 놨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렇게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4장 분리가 끝났고요. 5장은 분리를 다 만들고 나서 할까요? 아니면 미리 분리할까요? 그냥 분리를 어차피 할 거니까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파일 메뉴에 맵 분리 또 합니다. 예, 맵 분리 아예 연습이 되네요. 소셜 마케팅 5장 이벤트 운영하기 이렇게 해서 분리를 합니다. 분리됐죠? 잠깐 기다리면 이렇게 분리된 맵이 나타나죠? 아까처럼 제목을 수정을 해줍니다. 소상공인 소셜 마케팅 해서 분리를 해주고 1, 2, 3, 4 순서 정리해주고 계략적인 거죠? 이렇게 메모했던 거 남기고 자 이렇게 해서 쉽고 효과 좋은 이벤트 운영법 이렇게 했었는데 어제 메모를 몇 가지 더 했던 거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 부분을 조금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이건 이제 내용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빼고 그냥 갈 수도 있습니다. 우선은 그 이벤트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했는데 여기에 내용이 소셜 대칭형 없네요. 예. 이벤트 기본 개념 이렇게요. 왜 이걸 다루냐 하면 우리가 새로운 점포를 오픈하거나 점포 리뉴얼 해가지고 행사들 하실 때 보면 이벤트에 대한 부분을 조금만 더 신경 쓰시면 좋을 수 있는데 놓치고 가는 케이스를 많이 봐서요. 자,
맵 이거 활동하는 한쪽으로 좀 해가지고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가면 좀 쉬울지 모르겠네요. 예, 그래서 이벤트 기본 개념에서 우선 중요한 거요. 예, 이벤트는 우리가 그냥 단지 행사에서 사람들만 많이 모이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주어진 내부, 외부 환경, 특히 그 중에서도 그 행사 일정들 이거를 충분히 활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 활용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네. 이 나중에 그 부분 위해서 지역 분야 이벤트를 연계하는 전략이 나오는데요. 우선은 여기서는 이 정도만 이야기하고요. 그 안에서 최대한의 역시 인원을 모아야죠. 네, 목적에 맞는 인원 모으기 이게 이제 우선이긴 합니다. 그런데 인원을 모으는 것만 우선이 아니고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유도해서 콘텐츠를 최대한의 콘텐츠 확보 이렇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이벤트를 최대한 확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온라인 활용해서 확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두어진 가치를 발생한 가치를 이후 브랜드 구축에 활용 이렇게 되는 거죠. 요런 기본 그 방향성을 가지고 이벤트를 진행해야 손실이 없는데 많은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 외부 일정 약간 고려합니다. 예, 그리고 환경, 날씨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것들 고려해가지고 진행하는데 진행하고 나서 그걸로 끝내버리시는 거예요. 그냥 결과에 그걸로 정리하고 사진 정도 조금 하고 이런 식으로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런 기본 개념이 있어야 이 위에 있는 내용들 전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손쉽고 효과적인 이벤트 운영법 그랬으면 여기 보면 확장이라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사전에 미리 오픈해서 함께 기획하는 게 중요합니다. SNS를 활용해서 사전에 미리 오픈해서 함께 기획하는 거. 예. 근데 보통 이벤트 기획을 조용히 하죠. 이벤트 목적 자체가 이 많은 분들한테 이걸 알리고 사람들을 유도하는 쪽인데 기획을 그냥 혼자 하시는 거예요. 근데 혼자 기획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혼자 기획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벤트 알릴 때까지 이때까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모르기만 하냐 기간이 충분하지 않죠. 준비하는데 시간이 다 들어갔기 때문에 준비 기간 때문에 그 홍보 시간이 부족하게 되는 거죠. 그 부족하다 보니까 쓸 수 있는 그 뭐랄까 다양한 전략을 쓸 수 있는 전략이 제한이 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단기간에 효과를 보려고 하니까 단기간 효과를 위해 비용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불만족스러운 이벤트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미리 오픈해서 함께 기획한다는 이 부분이 제일 키가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이벤트 운영할 때는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예.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 사실은 이벤트를 어떤 일이 생겨서 이벤트를 그 진행이 곤란해도
이미 홍보는 된 거죠. 그래서 요 부분을 한번 고민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예, 그리고 이벤트 이제 컨텐츠 관리는 전, 그 다음에 진행 현장, 그 다음에 후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전에는 이벤트 사전에는 어떤 컨텐츠가 있을까요? 준비에 관여된 콘텐츠가 발생을 하죠. 그리고 함께 검색합니다. 예, 그래서 함께 검색하게 되니까 콘텐츠가 풍부하게 되는 거죠. 예,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진행하는 현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생방송이 됩니다. 현장 생방송. 현장 생방송은 나중에 녹화하는 콘텐츠만 있지만 생방송에는 콘텐츠 플러스 커뮤니케이션이 있고 현장에 오지 않아도 되니까 전체 비용을 낮춥니다. 왜냐하면 점포를 오픈하는 당일에 그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는 분이 있고 오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 앞을 지나는 분이 있고 지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신데 생방송을 통하게 되면은 그러면 들어오지 못해도 당일 그 시간에 들어오지 못해도 그분들한테 이거를 확산을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사전에 할 때 먼저 하게 되는 부분이 이벤트 운영법에다 넣을게요. 이 부분이 생방송으로 참여하는 온라인 부분을 함께 기획을 해 주셔야 돼. 이렇게 하면 확장된 게 가능하죠. 이거를 이제 예고를 하셔야 되겠죠? 예고. 이제 작은 이런 것에 참여해서 그때 내는 질문에 답해 주시는 분께는 나중에 오시더라도 그거를 이렇게 해드립니다. 그러면 그 앞을 지나지 않던 분들도 그거를 얻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벤트 컨텐츠 관리를 이벤트 오시는 분들을 늘리는 또 하나의 방법이 온라인과 그 이벤트를 함께 진행하는 겁니다. 생방송하고 차이는 뭐냐면 생방송은 이제 컨텐츠 때문에 중계를 하는 거고 함께 진행한다는 의미는 오프라인만이 이벤트 현장입니다가 아닌 거예요. 예. 온라인도 이벤트 현장이라는 의미죠. 이게 다른 도구에서는 좀 어려운데 페이스북 그룹의 그 이벤트 요걸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페이스북 그룹 이벤트를 공지용으로 착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예. 공지나 아니면은 뭐 참석자 파악 그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안에 보면은 토론 자체가 가능하도록 돼 있어요. 구조가. 예. 페이스북 그룹 이벤트는 그래서 토론이 가능하고 거기에서 설문도 가능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예, 온라인 이벤트가 가능하다. 예,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게시글이라든가 다른 걸 활용해 가지고 온라인 이벤트를 진행을 했는데 아예 이거 자체로 이벤트가 가능한 겁니다. 그거를 이제 충분히 활용을 하시면 좋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도 생기냐면 온라인만으로 이벤트도 가능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경북 의성에 이경진님 같은 경우에는 사과 쪽 이벤트를 온라인만으로 진행하는 것도 많이 하시거든요. 물론 함께 섞어서도 잘 하시고요. 그리고 시점이 자유롭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날씨나 온라인의 경우 날씨나 다른 변수가 오히려 줄어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고객의 비용도 낮춰줘야 되거든요. 우리는 종합비용을 생각해야 되는데 많이 생각할 때 이벤트를 내부 비용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고객의
고객 또는 참여자의 비용을 항상 함께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나 공짜로 팜파티 다 부른다고 했는데 공짜인데 왜 사람들이 안 들어올까? 이렇게 되는 거죠. 고객의 비용을 항상 고려를 하는 게 소셜 이벤트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 그리고 안에 있을 때 사진첩을 그룹 사진첩이 있습니다. 또는 이거 아니면 구글 포토의 앨범을 나중에 공유해서 활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진들을 모아 놓으면 이걸 혼자서 찍는 게 아니고요. 참석자 중에 가능한 분들 모두 함께 라는 전제가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자, 그러면 안에 현장에서 사진들이 굉장히 풍부하게 됩니다. 물론 전문적으로 찍으시는 분의 사진은 그거는 좋아요. 전문가 사진 플러스 뭐가 되냐면 다양한 시각, 장비, 순간, 그리고 동시에 여러 장소, 다양한 시각도 되는데요. 조금 다르죠? 동시에 여러 장소, 이런 게 사진이 함께 남게 되기 때문에 이게 입체적인 결과물이 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전에 콘텐츠 부분에서 이야기 드렸던 360이나 VR 이런 쪽을 활용한 기록 남기기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요새는 그 이벤트를 위한 앱들 이런 것들도 다양합니다. 이런 것도 활용하게 되고 몇 가지는 책에서 한 3가지 정도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3가지 정도 소개 이렇게 하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처음에 시작 전에는 준비 공간이 됩니다. 준비 플러스 홍보 공간이 되는 거죠. 컨텐츠 자체가. 컨텐츠 오픈이라는 의미가 준비하고 홍보하는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면 이 컨텐츠가 어떤 역할이 될까요? 컨텐츠의 기록 보관소 같은 역할을 하고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오픈이 되면 오픈되어 있으면 사람들의 댓글, 답글, 좋아요, 공유하기 이런 것들을 계속 통해서 사실은 컨텐츠가 늘어나게 됩니다. 컨텐츠 오픈으로 늘어나는 그러니까 원소스 멀티 유즈가 아니라 그 이상이 되는 거예요. 컨텐츠 자체가 늘어나는 거니까요. 그래서 기록 보관소 역할이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이벤트를 그러면 종료한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건가? 이벤트를요. 제일 중요한 게 이벤트 참석자들과 패친을 맺으시는 거.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패친 맺고 그 다음에 리스트를 만드시는 거예요. 리스트. 리스트는 구글 시트를 사용하시면 좋겠죠. 이렇게 해서 참석자들하고 패친을 맺게 되면 참석자가 현장에 오지 않은 분들까지 확대를 하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벤트 운영법 요게 참석자를 늘리는데 중점을 두는 겁니다. 그러면 이벤트를 통해서 많은 분들하고 패친을 맺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시트를 통해 가지고 분류 후 관리 가능합니다. 신뢰관계를 형성을 해가는 거죠. 그리고 앞쪽에 이야기했던 그분들을 통한 또 패친들을 늘려가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관계를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벤트는 대단히 중요한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종료 후에 이런 부분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후기 포스팅 이거를 유도를
하시면 그러면 이게 후속 그 효과가 계속 지속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벤트에서 좀 고려하셔야 될 사항들입니다. 자, 위에서 어느 정도 이야기를 좀 드리긴 했는데요. 지금 혹시 들어오신 분들이 계신지 잠깐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중간에 조금 들어오신 분들이 계시네요. 박윤hom님, 버스 안에서 보시면 데이터 소모되실 텐데 감사합니다. 예, 안대성님 안녕하세요. 정승환님, 조용철님, 장남희님 들어오셨네요. 예, 그리고 박윤hom님 맵분리 어제 배우셨지요? 예, 근데 그 이후 부분 그래서 끊고 가실지 모르겠네요. 뒤쪽이 진짜 내용인데 자, 김대은님, 박성래님, 이기철님 오셨고요. 예, 박윤hom님 인사 나눠주셨네요. 예, 그리고 예, 보고 계셨네요. 이벤트 미리 오픈해서 기획한다 보고 계셨고 정지웅님 반갑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대략적인 이벤트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는 지금 이제 정리를 했는데요. 예, 밑쪽에 메모에 추가로 해놨던 부분들도 설명을 약간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이벤트 차이하고 활용 이렇게 했는데요. 온라인 이벤트 경우는 오프라인에 대비해서 오프라인은 이게 시간을 맞춰야 되니까 사실은 동기형입니다. 동기 타입입니다. 근데 온라인은 약간 비동기 타입을 겸할 수가 있어요. 비동기 겸함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거는 시간 비용을 비싼 시간, 그 다음에 비싸지 않은 시간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시간 비용을 낮추는 효과가 있죠. 근데 시간 비용이 낮아지면 또 고객들 경우는 뭐랄까 이 자기 비용이 낮으니까 그 잠금 효과는 요거는 동시에 좀 낮아지는 부분도 있어요. 예, 그래서 온오프를 겸하는 타입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온오프 겸하는 게 좋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많이 이제 이야기 드리는 게 오프라인은 온라인을 위한 스튜디오 분위기 요런 정도 수준으로 최소화하는 거 요것도 전체 비용 대비 효과를 이렇게 많이 만들어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런 쪽을 좀 좋아합니다. 그리고 축제에서 이벤트 연계라고 하는 부분은요. 내 이벤트 말고 예, 지역 그 다음에 분야 이벤트 요거를 보통 개설들을 안 하고 그냥 진행되는 이벤트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함께 열어주시면 좋습니다. 그 주최 측이 열지 않으면 그 SNS에 요거를 그 공유를 해주시는 거죠. 이벤트로. 이렇게 하면 참석자는 모아지거든요. 참석자와 콘텐츠 효과 일부 누리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비용을 들이지 않고 참석자하고 콘텐츠를 확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효과를 지역과 분야를 위해서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축제가 지역에 있다면 있는 축제들을 그래서 조사해서 활용하는 것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해집니다. 계층형 이벤트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연말에 뭐 큰 행사가 있다. 연말에 행사가 있다 그러면 그 행사만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했을 때는 그 효과도 그렇고 그때 가서 그 참석자도
적고 보통은 그러니까 비용 대비예요. 비용 대비 참석자도 적고 효과가 줄어들 수 있다. 왜냐하면 그때만이 이벤트 기간이니까요. 그때만 이벤트 기간이니까. 그래서 요거를 그럼 어떻게 풀어주냐면요. 보통 저희들끼리 하는 이야기가 약중약강이라고 하죠. 이제 우리 음악에서 하는 거하고는 조금 반대로 나가죠. 예, 그래서 약하게 하고 중간 이벤트 하고 약한 이벤트 하고 그 다음에 강한 이벤트 이런 식으로 리듬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벤트를 쪼개서 준비 과정도 이벤트로 만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연말 총회는 이거는 예를 들어서 출판 기념회랑 겸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이렇게 하고 이걸 위해서 중간에는 다른 걸 두는 거죠. 여름에는 학예 수련회를 두는 거죠. 예를 들어서요. 그 다음에 가을에는 세미나를 두고 그러면 봄에는 예, 야외 나들이를 하나를 기획을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나서 월별 오프라인 얼굴 보기 행사를 하고 주에는 예를 들어서 독서 토론 하면서 진행을 하고 일일별로는 이때는 이제 모이기가 힘들어지잖아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예, 상인회나 이런 데서 일일 이때는 온라인에서 작은 이벤트를 하게 됩니다. 뭐 삼행시 같은 거 많이 보시잖아요. 예, 그 다음에 출석 댓글 이벤트 출석 댓글이 좋은 분들한테 뭔가 이렇게 뭐 도서 상품권 같은 거 예, 우리 문화상품권 이런 걸로 많이 흔하잖아요. 예, 그래서 작은 걸로 해서 살살 몰아가면서 그 다음에 마지막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죠. 이 중간 과정이 마지막 걸 알차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전체로는 굉장히 강한 이벤트가 되는 거죠. 이건 이제 1년을 통째로 놓고 하는 거고요. 그거 말고 그 외에 중간에 있더라도 그걸 준비하는 과정을 이벤트로 삼는다라는 겁니다. 지역 분야 이벤트 연계 전략은 위에서 조금 다뤘으니까요. 예, 공식 사이트들과 그 다음에 이제 그 행사 관련된 그 지역 이 홍보 인쇄물들 많이 있죠. 예, 요런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 지역 행사 캘린더를 확보하는 거 요걸 확보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오픈해서 함께 그 내부 이벤트와 연계하는 것 요거를 연구하는 거죠. 그러면 이건 이제 온라인에서 그런 효과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쓸데없는 일을 안 하고 이벤트를 별도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벤트는 업무나 활동과 별개가 아니라 오픈하면 이게 함께 되는 거예요. 오픈하면 함께 처리가 됩니다. 그러면 비용 낮추고 중요한 건 스트레스가 줄어드는 거죠. 예. 그리고 결과물은 훨씬 좋고요. 예. 그래서 별도로 업무와 별도로 처리하지 않는다. 내부 일하고요. 내부 일하고 연결되는 게 그게 퍼포먼스도 되고 예. 퍼포먼스 효과를 동시에 누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연결을 해줘야 된다. 연결이 온오프의 연결과 그 다음에
이벤트 간의 연결, 업무와의 연결 이런 것들이 안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소상공인 소셜 마케팅 이벤트 운영하기 이렇게 했는데요. 개별 점포만 놓고 보면 너무 장황하게 지금 설명했다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지금 점포가 있는 거리에 상인회라든가 그 다음에 지역 축제하고 함께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따로따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충분히 활용하시라는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맵이 커졌죠? 예, 다시 줄여가면서 조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효과 좋은 이벤트 운영법 요거에 대해서 설명 한번 드렸고요. 예, 그리고 이벤트 컨텐츠 관리 전 진행 후 이렇게 나눴고 그 다음에 종료한 다음에 하셔야 될 거 패치하고 분류해서 그 다음에 그 관리 들어가고 그리고 후기 포스팅 유도하는 거 나중에 책에는 이경진님의 패친사과밭부터 이벤트 사례로 이렇게 넣어볼까 합니다. 그리고 메모 부분에다 이건 이제 책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요. 이벤트 기본 개념하고 온오프 차이 축제와의 연계, 계층형 이벤트 전략 이런 부분들을 몇 가지 더 다뤄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그 전체 이야기를 한번 드려봤는데요. 예, 한번 볼까요? 예, 정지웅님, 홍윤교님, 권정선님, 장현님 들어오셨네요. 별도의 질문 더 안 보이니까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그 전체 지금 그 이벤트 부분도 해결을 했는데요. 이벤트 이제 다 하고 나니까 5개의 장으로 이루어진 이번 책에 대한 요약이 대략 끝났습니다. 예, 온라인 가게 개업, 그 다음에 고객 만나기, 그 다음에 고객 소통, 그리고 마케팅, 소셜미디어, 주로 컨텐츠죠. 그 다음에 이벤트 운영해서 5개 장으로 되고 나중에 이것들을 도구별로 돼 있는 거를 적절한 곳에서 따로 다룰까 아니면 뒤쪽으로 분리를 할까 이게 조금 고민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거를 한 번 정도 시간을 내서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